통일 얘기 때문에 혹시 옷을 그렇게 입고 오셨을까요? 아니 입으라고 해서 입은 거예요. 뭐 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에 항상 제시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부흥기가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통일 부흥기잖아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대학생인데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너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니라고 했더니 안 돼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런데? 라고 물어봤더니 심플하더라고 답이. 굳이 불편한 게 없는데? 그런 거죠. 지금도 그런 익숙한데? 거. 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불편한 게 없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뭐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통일이 됐을 때에 뭔가 가족을 만나거나 뭔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왜 통일이 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잡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지금 세대는 과거 세대와 다르게 우리가 뭐 통일이 돼서 막 그 나라가 커지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과거의 뭐 고구려의 뭐 영토를 뭐 다 회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되면 일단 딱 우리가 상식적으로 북한은 훨씬 못 샀잖아요. 우리가 얻는 건 없고 줄 거 너무 많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도발을 하고 막 이럴 때는 그 감정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시대다. 20, 30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반면에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는 40대 이상은 정말 통일이 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 중간에 있는 세대들은 통일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를 듣고 왔지만 점점점 갈수록 그게 손에 안 잡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과거에 몇몇 정권에서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곧 통일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그치, 기대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거고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세대들은 점점점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딜레마인 거죠. 통일은 점점점 현실이 되고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국민적인 정서들은 점점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멀어져 가고 있다. 저는 그 통일이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겠어요, 솔직히. 이걸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분열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을까? 갈라지지 않았던 시대가 얼마나 됐을까? 5,000년인데. 그리고 영원히 갈라지는 것도 없죠. 없죠. 다시 또 합쳐지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갈라진 역사가 있고 계층적으로도 갈라진 역사가 있고 이념적으로도 갈라진 역사 가운데 한반도가 5,000년 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의 어떤 분열기의 70년은 5,000년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약간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북한의 통일이 가까워졌냐라고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과거의 인류의 역사를 쭉 분석을 해보면 패턴이 작용을 하는데 한 나라가 붕괴가 될 때는 한 왕조가 망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외세 침략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부에서 스스로 붕괴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내부의 붕괴가 커지면서 외부에서 틀가 탁 작동되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 패턴은 그 길이가 기냐 짧으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북한의 현재를 보면 일단 외부에서 누군가 침략을 해서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중국이 침략해서 뭐 북한을 흡수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그냥 군사적인 힘으로 밀고 간다든지 미국이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핵이 있잖아, 핵이.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북한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내부 붕괴가 있는데 내부 붕괴는 그 왕조든 그 정부의 국민에 대한 대신뢰라든지 뭐 그다음에 통치의 역량이라든지 그게 점점점 떨어질수록 스스로 붕괴해서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통일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현재의 북한의 3대 세습을 봤을 때 그것을 그 힘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통일이 곧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혹은 더 강해졌다. 그럼 전성기로 가고 있다. 그럼 더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어떤 그 정부의 힘은 점점점 줄고 있고 지금이라도 갑자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무너진다고 해도 전혀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북한 막 주민이 TV에 나왔잖아요. 막 울고. 그거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매일과 같이 줄지어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이게 아니라 무릎 꿇고 땅을 치고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진짜로.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들이 다 진정으로 슬퍼했어요. 네, 김일성에 대한 북한들의 주민들의 생각 똑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당대표가 됐잖아요. 이제 유세를 갔는데 그분이 단상에 딱 서서 연설을 하나도 안 하고 지그시 청중을 보는데요. 딱 이렇게 둘러봤대요. 다 울더래요. 속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왜 우냐면 그분의 어떤 형편도 좀 안쓰럽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투사가 된 거죠. 네. 북한으로 보면 김정일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일성의 어떤 그 요소가 투사가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아사자가 나와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사했던 것은 김정일 그다음에 김일성 때는 더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더 고통스럽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 받아들이면서 갔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모르는 세대들이잖아요. 이 세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거나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의 한 토막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그렇죠. 감정이입이 없지. 내 삶에 지금 현재의 이 정부가 혹은 여당과 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죠. 지금 김정은 시대에 젊은 세대 쭉 올라오는데 이 세대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 그다음에 뭐 김정일에 대한 뭐 이런 거 뭐 향수 이런 것으로 김정은을 보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거 없이 그런 충성심이나 마음 없이 현재 나의 삶에 얼마나 이 정부가 잘하느냐라는 거죠. 그만큼 로열티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재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점점점 어떤 정권의 어떤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극한에 가면 정권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의 정권은 점점점 지금 나약해지고 있다. 근데 지금 김정은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4대 세습이 됐을 때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통일은 그 내부적 현상, 정권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힘의 역학관계를 봤을 때 점점점 통일은 가까워지고 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명한 것은 우리 세대의 통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